저자세 시즌2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lchfpodcast@naver.com lchfpodcast@naver.com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께는 가문의 레시피에서 이베리코 베요타 1kg을 보내드립니다. 저탄고지로 자신감 있게 세상 사는 이야기 저자세 팟캐스트 제19화 류호성 원장님의 밸런스 상담소.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채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슬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저희가 게스트를 모시고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네, 오늘 모신 게스트는 누굴까요? 안 알려줌. 안 알려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세노블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류호성 원장입니다. 아마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지 마세요. 저희만 알게요. 대외적으로 이렇게 막 어떤 SNS나 카페나 이런 데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은 아니세요. 네. 그래서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지방의 누명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얼굴을 한 번씩 보신 분들이십니다. 네, 네. 거기 선생님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잘생긴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 서운해하세요. 아니 근데 못 들은 걸로. 아니요. 진짜로 진짜 보면서 와 저희 이렇게 멋진 선생님이 계시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마침 검색해 보니까 저희 집이 정릉인데 가까운데 계시더라고요. 이런 운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선 뵌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네네네. 안타깝게도 네. 근데 김진영 원장님 제일 훈남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호남? 김지영 선생님 오셨을 때는 쾌남.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캐나. 맞아, 오실 때마다 얘기가 막. 그냥 오늘 오신 선생님이 제일 멋있고 잘생긴 선생님이시죠. 멘트였구나. 아니, 감사합니다. 이런 영업 비밀을. 네, 아무튼 그때 나와주셨던 선생님이시고 그다음에 그 되게 특이한 병원 이름을 가지고 운영을 하세요.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저는 이제 세 가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마인드 밸런스. 저 말고도 사실 이게 원래 개념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마인드 밸런스, 그다음에 뉴트리셔널 밸런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럭처 밸런스, 근골격계 균형을 이렇게 맞춰가야지 결국에는 우리가 건강해진다. 예. 그래서 저희는 연세노블의원 밸런스 센터. 맞다, 밸런스 밸런스 센터. 센터. 네, 그래서 좀 뭔가 되게 멋짐이 뿜뿜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네. 치료받은 그게 밸런스 센터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저도 치료 경험이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선생님께서 네네. 판단을 하셔가지고 도수 치료하고 아로마 치료 받았었는데 네. 상당히 좋았어요. 오, 네. 그렇구나. 네네. 역시 가야 되겠네요. 빨리 1년째 미루고 있었는데. 얼른 다녀오시는 제가 이제 한 10번 정도 예. 지금 병원 다닌 지 한 그래요? 2-3달 됐는데 자세도 엄청 좋아지고 음. 저는 근데 약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그 식단 타이트하게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도 그렇고 또 타이트하게 하면서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운동력을 계속 준 것도 좀 이게 제가 밸런스, 구조랑 세 가지가 다 하면서 맞아. 네 제가 약간 시기를 적절하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학병원을 일반적으로 가잖아요. 대학병원에 가게 되면은 내가 뭐 어디 뭐 피부과적인 문제가 있어, 아니면 당뇨가 있어, 그러면 뭐 내분비내과나 피부과나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건 인간이니까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한 예. 가지만 가지고 그렇게 되는 그리고 게 아니라. 증상이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내가 뭐 몸에 뭐가 나, 어. 그 다음에 뭐가 났는데 내가 뭐 혈압도 좀 오고 뭐 배도 나오고 뭐가 문제가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다른 과 가 보시라고. 그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협진이라든지 뭐 컨설트 본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문제를 안고 이제 가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의료진끼리 공유가 잘 안 돼요. 예. 그럼 저는 이과 저과 다니는 그냥 또돌이 신사가 되는 거죠. 맞아. 근데 사람은
생명을 가진 그 하나의 유기체란 말, 우주란 말이에요. 증상 하나로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밸런스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뭐 잠을 잘 못 자고 그 다음에 뭐 식사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식사하는데 문제가 이제 뭐 장 트러블이 좀 잦다든지 뭐 그런 장 면역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고 그 다음에 늘 뭐 앉아서 생활 모니터 작업을 한다든지 하면은 늘 어깨와 목이 아프고 거북목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분이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반드시라고까지 뭐하지만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통합적으로 보려면은 전 그래서 이제 밸런스 센터를 만들게 된 이유가 사람은 결국 통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구나. 전인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뭐 홀리스틱 클리닉 뭐 그런 쪽으로 제가 계속 하게 됐죠. 네, 그럼 이쯤에서 질문을 한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성인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미 완성된 하나의 우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은 이제 뭔가 몸이 완성된 상태이고 그게 틀어졌기 때문에 이 식단으로 바로 잡는다라는 개념을 이제 확실하게 이해는 하시는데 아직 덜 완성된 자신들의 아이들에 대한 이 식단의 도입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이것이 과연 그 아직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잘 맞는가? 라는 의문은 상당히, 그러니까 본인이 이 식단을 하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걱정과 의심으로 두려움으로 못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애들한테도 적용 가능한 것인가?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 얘기를 뭐부터 하면 될까요? 먼저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성인이나 아이나 우리가 왜 3대 영양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3대 영양소 뭐죠? 탄단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영양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필수 아미노산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단백질 그죠? 그다음에 필수 지방산도 얘기를 해요. 근데 필수 탄수화물 얘기는 개념이 없어요. 그 이유가 이제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호르몬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항체를 만든다든지 그런 면역 시스템이나 뭐 근골격계 그런데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그 필수 아미노산은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산도 우리 세포막을 형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필수 지방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지방산이나 아미노산들은 간에서 이렇게 당분으로 칼로리 전환이 가능을 해요. 근데 탄수화물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뭐 물론 지방산으로 바뀌긴 하지만 뭐 아미노산으로 전환이 된다니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이 반드시 필요하냐? 물론 뭐 필요도 합니다. 적정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을 일반적인 베이스라인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필요한, 더군다나 척혈구 같은 경우는 포도당만 에너지를 해서 쓰거든요. 뭐 헷갈리는 개념이 좀 뭐 있지만 복잡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개념 하나 하고, 지금 설명드리려는 거는 이제 일본의 와타나베 박사, 그 산부인과 선생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저서에도 나왔지만은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이제 한 뭐 10% 뭐 미만으로 유지하다 보면은 우리가 케토제닉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데 탯줄을 이렇게 피를 채취를 하셔가지고 뭐 pH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나 검증을 좀 하셨는데 그때 보시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너무 많은 책에 나와 있죠. 요지는 애초에 우리 태아가 케토제닉한 식사를 이미 시작하고 있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으니까 두 가지. 필수 탄수화물이라는 거는 그런 영양적 개념은 없다. 그다음에 태아 때부터 태반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케토제닉한 상태였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얘기로 이제 대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왜 아가들 자라나는 데 있어서 아직도 어른들께서는 그래도 애가 성장을 하려면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는 먹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아직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관점에서는 탄수화물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그 면역학적인 어떤, 왜냐하면 그 유전자 자체가 좀 다르고 탄수화물 대사의 능력에서 좀 개인별 차이가 있다.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그렇다. 그런 있듯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세포막을 보면 세포는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아보고 우리 몸속에 들어온 다른 것들을 인지하는 것들이 세포막의
이제 붙어 있는 그런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게 사실 당분이 있습니다. 아. 예. 근데 그런 당분은 포도당으로 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당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복합 탄수화물들이 필요로 하긴 하거든요. 네. 그 특별히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가 면역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은 P와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세포의 눈 역할하는 안테나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탄고지를 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도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그럼 그런 원인 때문에 뭔가 뭐 식단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건강상 효과라든지 이런 게 안 나타나는지 그래서 어떻게 알 우리가 수 있어요? 중요한 게 저희 병원에는 저탄고지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꽤 많이 오시거든요. 네, 네. 그럴 때 얘기를 들어보면 다 천편일률적으로 고기만 드시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생각하는 저탄고지는 어떻게 보면 비건이라고 할 정도로 전 채소 중조성을 되게 강조 많이 합니다. 네. 채소에 탄수화물 꽤 있거든요. 네, 네, 식이섬유도 많지만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지 않는 채소에 오히려 그런 뭐랄까 세포막에 안테나 역할을 하는 그런 복합. 탄수화물 네. 당을 붙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뭐 버섯 같은 경우 버섯도 우리가 잘 안 먹는 버섯들 있잖아요. 네. 그다음 뭐 알로에 같은 거. 알로에 얘기 저탄고지 하면서 처음 들은 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도 네. 한 몇 년 진짜 알로에 몇 년 만에 들은 것 같은데요. 맨날 바르고 막 이런 것만 네. 생각했지. 전 개인적으로 아. 저기 지금 특허 때문에 잘 뭐랄까 생산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 회사의 다당체, 그런, 네. 다당체 뭐 글라이코 뉴트리언트 네.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네. 너무 비싸거든요. 한 맞아요. 통만 해도 뭐 20몇만 저는 뭔지 알고 원을 있습니다. 하니까 처음에 이제 아는 게 뭐 배운 게 도둑이라고. 네. 아 정말 이건 면역에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그거 제가 그냥 주워 들은 거로는 네. 미역이나 미역기 같은 그런 거 먹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 제가 얘기 드리는데 네. 알로에 성분이 거의 참 많아요. 알로에도 네, 그 근데 그러니까 그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그 결국은 네. 그건 거잖아요. 네. 뮤코폴리사카라이드. 네. 예. 뮤코 다당체. 다당체. 오. 그래서 해조류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죠. 네. 그러면 선생님 그 문제 식단을 하시면서도 개선이 안 되거나 오히려 악화되셔서 네.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그럼 결과적으로는 채소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서 채소 섭취를 늘리신 분들은 확실히 많이 좋아지시나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장, 간 면역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밸런스 측면에서 첫째가 브레인 밸런스하고 그다음에 뉴트리션 측면에서 보면은 장, 간 면역 체계, 네. 그다음에 이제 구조에서 근골격계라 그랬는데 뭐 잠을 잘 못 주무신다는. 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장이 안 좋아가지고 네. 장에서 왜 세로토닌 거의 한 70%에서 90% 만들어지니까 네.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또 수면에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역설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하여튼 그 장간 면역에 문제가 있는 분들 그럼 대부분 다 알러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의외로. 그리고 전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코 속을 들여다보는 일이 전 루틴으로 봅니다. 사실은 네, 네. 코 점막 안을 보면은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식사하실 때 장이 소화하는데 문제가 없나 보면은 뭐 소화불량도 당연히 소화불량부터 시작해서 변비나 아니면 뭐 가스, 설사 아침에 우유를 먹었는데 화장실 가게 된다든지 우유를 먹으면 네. 밀가루 먹었는데 좀 더 부르하다든지 그렇게 전형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느끼시는 분도 있고 네. 뭐 좀 둔하신 분들은 그런 증상을 잘 못 느끼신 분이 있으나 코를 들여다보면은 이분이 그런 알러지가 있구나. 그리고 사실 그런 분들 보면 코점막이나 장점막이나 폐점막이나 우리 몸을 싸고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발생학적으로도 네. 동일한 데서 기원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왜 저탄고지 하시다가 그 왜 그때 케토렛이라고도 네, 하죠. 네. 네, 그렇게 오셔가지고 뭐 더 이상 하지 말는데 그런 놀라셔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 거의 100% 그런 그 알러지나 장갑 면역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오, 그렇구나. 그런 분들은 채소를 넣어줘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아마
그 다시 탄수화물 먹기 시작하면 좋아지는 이유가 네네네. 이제 조금 이해가지 않습니까? 네, 세포의 네, 이제 시그널이 좀 아. 정상화되면서 좋아지. 당이 공급돼 가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약간 순환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세포막에 시그널 역할을 안테나. 안테나를 네. 공급해 주니까 비로소 세포 간에.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연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질환 관련된 사연이거든요. 네. 선생님께서 한번 이거를 들어보시고 어떤 솔루션이 있을지 한번 저희들 좀 도와주세요. 저희 사실 이 사연 받고 너무 난감한 게 저희가 아는 이게 분야가 뭐지? 저희가 아는 분야가 어. 아니어가지고. 맞아. 그리고 또 막 피부가 이미 일어났는데 음. 뭐 어떻다 저떻다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말하기가 그래가지고. 맞아요. 네, 아주 좋은 찬스를 네. 네, 얻었네요, 저희가. 네, 제가 키슬님이 읽어주세요. 네, 사연 읽어드리고 선생님께 솔루션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식단 시작한 지 9개월 되어가는 36살 아줌마입니다. 방송 듣고 나서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에 메일을 보내봅니다. 지방의 누명 방송을 보고 나도 살 좀 빼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살은 하나도 안 빠지고 있어요. 물론 찌지도 않긴 합니다. 이건 식단 이전에 식습관이 나빴기 때문에 전혀 빠지지 않음에도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 진짜 문제는 두드러기예요. 식단 후 생긴 두드러기 때문에 정말 살을 도려내고 싶습니다. 식단 시작하기 전에는 이런 적도 없었고 어디 불편한 적도 아픈 것도 없었어요. 건강만은 자신 있었는데 두드러기가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먼저 급성 검사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고 지연성 검사에서는 마늘 거의 6단계, 달걀 4단계, 유제품 2단계만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알러지 식품만 안 먹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살겠다 했는데 웬걸. 알러지 식품들을 절대 먹지 않았는데도 두드러기는 계속 심각하게 올라옵니다. 항히스타민제를 먹어야 그나마 안 올라와요. 약을 매일 먹고 살 수도 없고 걱정스럽습니다. 키토래쉬가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래쉬하고는 좀 달라 보여요. 카페에서도 보면 두드러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해 주신 걸 듣기 전까지는 되게 막막하기만 했거든요. 이 네네. 사연 보면서. 근데 조금 전에 뭔가 살짝 힌트를 주신 것 같기는 해요. 네. 실제로 보면은 제가 알고 있는 친하게 지내는 이제 피부과 선생님은 이 알러지 검사 자체를 아예 신뢰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의미가 뭐 있냐. 그만큼 사실 알러지는 아직까지 규명이 되지를 않았어요. 완전하게. 그리고 이 보통 저희가 검사를 할 때 IgE 테스트를 하거든요. 네네. 이제 보통 이제 급성 급성 알러지 알러지라고 검사. 얘기를 하는데 그거 없으면 없는 거라고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꽤 있어요. 급성에서 안 나오면 없는 거다? 근데 그렇게 잘못 전달해주고 계신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알러지를 유발하는 그 중간 매개체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뭐 물리적인 것들도 있죠. 네. 뭐 한랭 두드러기라든지 네. 뭐 콜린성 두드러기라든지 압박 두드러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규명이 다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 지연성 알러지만 하더라도 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의미가 여기 알러지가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많이 드시고 있는 거에 대한 의미가 더 크다고도 할 수가 있고요. 많이 먹기 때문에 많이 나온다. 그렇죠. 네. IgG 검사잖아요. 네. 플러스 실제로 이제 지연성 알러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IgG 검사라는 게 학문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믿는 의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마늘하고 달걀, 유제품 뭐 이 정도 나왔잖아요. 저희가 보통 한 3단계 이상 나오는 것을 양성이라고 의미를 두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마늘 대표적인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많이 먹죠. 예. 거의 몇 끼 반찬에 들어있고 국에 들어있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일단은 보통 IgG 항체는 한 달 정도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달은 좀 그러니까 한 2달에서 석 달 정도 이제 할 수만 있다면.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전체 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막 엄청 나오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우리 뭐 이제 저자세 팀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장루수 증후군이 네. 있는 분으로 네네.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분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가능하다면은
가급적 이제 한 달 정도, 한 달에서 2달 정도, 뭐 심하면은 좀 더 제한을 해야겠지만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예. 제한을 해보시는 게 그렇게 네. 하고 이제 지켜봐야 된다. 지켜보는데 근데 플러스 하나 더 있죠. 이분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모든 이 검사를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연성 보는 것도 보통 한 90종, 네. 200종까지 보는 네, 데도 네. 있지만 그 정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분의 문제는 뭘 식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채소를 안 드시는 게 아닌가. 예, 채소 아니면 해조류 같이 그렇게 우리가 세포가 네. 그 인식하는 그 안테나 역할을 하는 어떤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도 들고 장감 면역의 밸런스가 좀 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식이를 하시다가 생기는 문제 뭐 이런 저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한 4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뭘까 장 내에 있는 미생물의 불균형이 있거나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먹는다고는 하지만 의외로 영양소 불균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 식사 자체도 이제 고기만 먹는 분 많다 그랬잖아요. 저는 네, 다양하게 안 드시고 원푸드 다이어트처럼 약간 네 삼겹살에 뭐, 그냥 예. 예, 상추쌈만 계속 몇 끼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리 땅이 황폐화되면서 네, 네. 우리가 한 6, 70년대 재배하던 그 키워 먹던 그 있던 미네랄이나 영양 소비에 비해서 뭐 10%도 채 안 된다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2가지 문제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면역이나 염증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우리 왜 환경 독소라 그러죠. 네. 환경 독소나 환경 호르몬의 문제가 있다. 아, 예. 그런 문제에 대한 규명 얘기가 아직은 없네요. 네. 그죠? 그래서 그러시면은 지금 살도 안 빠지시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중도 감량이 안 되시고 뭐 그렇게 실제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저탄고지를 좀 경험하신 선생님이 계신 데서 네. 뭐 예를 들면 객관적인 지표, 네. 케토제닉한가, 케토시스 상태에 진입해 있는 실제로 거 아닌가. 케토인가 아닌가부터 네. 예, 시작해서 케톤 그 정도 식사를 잘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이제 식사 내용 자체가 너무 그 균형이 한 가지만 완전히 먹지 않는. 예, 네. 그렇진 않은지, 네. 그 다음에 알러지나 그런 면역이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아. 그리고 전업주부 같긴 한데 뭐 하시는 일 중에서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뭐 샵에서 머리 헤어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맞다. 네일. 맞다, 네일. 네.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아니면 바쁘다 보니까 일회용 그런 것들 많이 맞아. 드셨던 분들 편의점 도시락 그런 이런 거 거. 많이 드셨던 분들 네. 뭐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아, 그렇죠. 편의점 도시락으로 전자레인지에 네. 데워 먹고 막 네, 이런 거. 네. 1차적으로는 이제 식사에서 내가 너무 채소의 양이 너무 적지 않은지 예, 그런 것들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평소 환자분들한테 권해주시는 어떤 채소의 양 같은 게 있을까요? 어느 정도 어떤 종류를 어느 정도 먹어라 뭐 이런 거? 저는 보통 이제 헬멧 1개 정도 얘기하거든요. 하루에요? 예, 하루에. 그럼 하루에 끼니 한 500g 정도? 예, 그러니까 하루에 500g 채소를 정도. 아니요, 정말 많이 먹어야 500g 된다. 더 넘어요. 보통 제가 이제 주먹으로 표현하면은 네. 6주먹에서 10주먹 정도. 숙지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산처럼 쌓아. 네. 이분이 사진을 보내주셔서 지금 선생님 보여드리고 있는데 되게 좀 그러니까 왜 살을 도려내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알 수 있을 정말 만큼 심해요. 네, 네. 너무 심하세요 이렇게. 근데 부위가 이게 저희가 키토 래시 올라오는 부위는 등, 목 이런 데잖아요. 근데 이분은 또 좀 특이하게 접히는 부분 이런 데 막 많이 올라오시는데 이게 식단이랑 혹시 관련이 있을까요? 예민하죠. 우리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100% 지금 상황을 잘은 모르겠지만 네네네. 지금은 이제 사진상으로 보면은 두드러기가 올라오신 것 같거든요. 네. 알러지성 두드러기인지 아니면 뭐 다른 물리적인 영향이 아까 있는지는 말씀하셨던 몇 가지 예, 이유. 물리적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리고 또 이거는 몸이 되게 뭐 예민해지면은 두드러기나 알러지는 긁으면 또 더 심해져요. 맞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그 우리 정신적인 부분하고도 관련이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피곤하거나 막 예. 가려움이 컨트롤 안 되면은 나중에는 뭐 불안제나 우울제나 이런 것도 같이 씁니다. 진짜 피폐해져요. 아, 삶이 그렇구나.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정신이 피폐해지더라고요. 저렇게 그래서 올라왔을 결국에는 때. 이제 하다 안 되면 이제 재우는 약을 씁니다.
병원에서. 어. 근데 막 졸려요. 알레르기 약 먹다 보면. 네, 맞아요. 항히스타민 맞아요. 이제 네. 먹으면 졸리니까. 그러니까 요즘엔 이제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졸립지 않으면서 좀 덜 가려운 약들이 2세대 항히스타민제, 3세대 항히스타민제가 나오는데 1세대적만 해도 그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기 때문에 되게 졸렸던 약이 많았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게 우선 1차적으로 식단, 내가 식단을 잘 하고 있는지, 그 식단이 너무 편협한, 그러니까 밸런스가 다양하지 떨어지지 않고. 밸런스가 떨어지는 식단인지, 그다음에 내가 야채를 채소를 충분히 먹고 있는지, 네. 네 그런 걸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런 것들도 다 괜찮다고 했을 때는 이제 다른 뭔가 내에서 원인을 찾아보셔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네. 모두가 케토제닉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네. 케토제닉 해야 될 분들은 저는 이제 특별한 그런 케이스들, 예를 들면 암을 가지고 있거나 당뇨. 아니면 신경에 어떤 병이 있거나 네. 예? 원래 케토제닉 했던 게 케톤 치료, 케톤식을 했던 게 그 소화관절, 예, 네. 그런 환자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신경의 어떤 그런 그 활성도를, 예민도를 좀 낮춰주고 프로텍티브한 효과가 있으니까, 보호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뭐 그런 분들, 뭐 기타 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탄수화물이 우리 이미 식단에 워낙에 많으니까 네. 그것만 조금 줄여주는 것만 해도 좋아지는 분들은 좀 좋아지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분은 뭐 때문에 살을 빼볼까라고 시작을 네, 했구나. 네. 살을 빼볼까 시작을 했으면 일단 뭐 빵, 떡, 면 이런 것만 좀 줄여도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채소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더라도 좀 뭐 효과를 좀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 이전에 본인이 가지고 두드러기 있는 걸로 봐서는 저는 알러지 프로블em 문제가 네. 분명히 있으신 분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케톤 식사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는 병원에 오시면은 좀 더 도움을 받지 않으실까. 네. 네. 예. 역시. 병원도 본인이 잘 맞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같은 저탄고지 병원인데도, 그러니까 전부 다 진료 잘 봐주시지만 병원 많은 군데 가봤는데 나한테 맞는 병원이 있는 것 같아서 병원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인드를 같이 봐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거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내 몸만 딱 보고 끝내주는 병원. 그 이미 말고. 지연성 알러지 검사하신 거면은 병원에 다니고 네, 계시기는 그런 것 한 같아서. 건데. 네. 네. 근데 아마 이분 보면 이제 수면에 문제가 있거나 스트레스, 그래서 육아 때문에 잠을 네. 못 주무신다든지 다른 스트레스가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 아, 그렇지. 역시 스트레스가 예,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예, 잠자는 거랑. 네, 네.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실제로 이제 알러지 문제가 있으니까 장 면역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 그게 이제 채소라든지 네. 아니면 유산균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 일단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네. 제가 이거 왼쪽 배에 항상 그 나는 부위가 있는데 약간 네. 식단 잘 하다가 갑자기 고탄수식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되게 환경이 안 좋은 곳에 갑자기 간다던가 이러면 거기에 확 이 사진처럼 딱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약간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런 게 되게 심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서 네, 저도 입술 네. 발진. 진짜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트레스 받는 거 있는지 스트레스가 되면은 보통 네. 이제 자율신경계의 변화가 오겠죠. 네네. 그리고 부신에도 영향을 줄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교감신경이 스트레스 받으면은 확 그러니까 활성화됩니다. 네. 네. 활성화되면 뭐 그걸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까 어딘가로 분출하는 부교감 거예요. 신경도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 활성도가. 그러다가 교감 신경은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러면 교감 신경이 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부교감 신경의 활성도가 혈관을 확장시킨다든지 그런 두드러기가 생기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저희 다시 원래 저희는 이제 식단을 약간 중점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식단 이야기로 돌아왔을 때 그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결국 알러지 약이 항히스타민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식단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런 두드러기나 약간 뭔가 본인이 예민하다고 느껴지면은 히스타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골라서 이제 그걸 좀 덜 먹자 뭐 이런 식으로 발효된 나오는데 음식이 또 히스타민 또 이게 많습니다.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히스타민이 들어간 음식이 실제로 우리한테 그렇게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히스티딘 단백질이 이제 네. 또 히스타민으로 변하고 대사 과정에서. 그런데 고등어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등어 푸른 그게 히스티딘 단백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발효 음식들에 아. 히스타민이 많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지금 키슬님이 히스타민 많은 음식 목록 가지고 계신데 한번 쭉 읽어봐 주실래요? 네, 지금 그 순위대로 쭉 네. 읽어드릴게요. 소세지, 참치, 고등어, 삼치, 돼지고기, 꽁치, 시금치, 녹차, 껍질 깐 오렌지, 땅콩, 오렌지, 토마토, 치즈, 바나나, 오렌지 주스, 귤, 포도, 적포도주, 커피, 딸기, 코코아, 초콜릿, 백포도주, 파인애플, 달걀, 맥주, 우유, 피클, 소주. 아 근데 이 중에서 먹을 게 없어. 아 근데 이 중에서 되게 상위권에 있는 식품 중에서 저희가 되게 많이 먹는 게 돼지고기, 그다음에 고등어, 삼치도 약간 이제 오메가 3 섭취하신다고 많이들 드시고, 네. 그다음에 또 제가 지금 순위별로 읽어드리긴 했는데 8위부터는 확 떨어져요, 수치가. 그러니까 그쵸. 8위 위쪽에 있는 것들이 세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지금 소세지, 참치, 고등어, 삼치, 돼지고기. 근데 이거 예.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 맞아요. 식단하시는 분들 음. 중에서 네 이런 특히 것도 시금치 그 재용님 시금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많이 단씩. 드셨는데 7위예요, 7위. 이런 거 검사하는 랩도 있긴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식단 하시면서 간편하게 그 단백질이랑 지방 채우시려고 아무리 성분이 좋다고 해도 소세지 많이들 드시거든요. 소세지 먹을 때 소세지 이제 제조하는 것도 뭐 수제 소세지도 있고 네, 한데 네. MSG가 좀 많다거나 음. 다른 그런 것들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네. 그리고 소세지도 이렇게 발효 수제 소세지도 이제 발효가 좀 아, 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구나. 예. 모든 음식이 결국에는 장단이 있는 거네요. 저번에 그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음식에 효용이 있지만 반대로 그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다른 부작용들이 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원푸드 아까도 유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푸드 다이어트 식으로 이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뭔가 안 좋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게 바로 이런 부분, 저희가 미처 고려하지 않는 부분, 저희는 네. 한 단지만 따지지 막 이렇게 섬세하게 생각은 하지 맞아요. 않잖아요. 그래서 왜 그동안 계속 했던 얘기 중에 정말 다양하게 먹어야 된다는 얘기 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요리를 나를 위해 요리를 하면서 네. 오일도 다양하게. 선생님 그러면은 저희 솔직히 오일은 버터, 코코넛 오일, 코코넛 오일, 라드, MCT. 아보카도 오일도 아보카도 오일,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 네. 그렇게 올리브 오일은 저는 뭐 아직까지는 드시라고 하는 입장인데 네. 불포화지방 일부 그 논문에 의하면 일본에서 나온 논문인데 네. 이 얘기하면 또 안 드실까 봐 또 걱정되는데 그냥 일부 논문에 있다는 네, 참고, 자료. 참고. 네. 참고. 그 쥐 실험에서 네. 인간 실험은 아니고 쥐 실험에서 이제 신장 그 미세 혈관 출혈이 있었다. 그래서 그 저자는 이제 올리브유도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럼 포화지방으로만 그래서 저는 이제 골고루 먹어라. 아니 그 저자분이 주장하시는 거는 포화지방만 들기름. 뭔가 약간 이거는 오로지 들기름. 이거는 뭔가 들기름 논란의 협찬 아닌가? 논란의 여지가 있어. 협찬의 논문이. 그러니까 논문도 진짜 가려서 봐야 되는 게. 네, 맞아. 그렇죠. 근데 지금 듣고 보니까 그 우리가 음식 다양하게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일 다양하게 먹을 생각 잘 못 해봤네요. 그래서 뭐 맞아요. 음식할 때 버터만 왕창 쓴다든지 코코넛 오일만 계속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라드만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기름 골고루 먹을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그러니까 포화지방에서 좀 안전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포화지방이 역설적으로 보면은 안정화된 오일이거든요. 네. 안정화된 오일이고 네. 불포화지방은 그 항염 효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일부에서 산패가 잘 일어나고 네. 하니까 네. 보관이라든지 네. 복용 소비하는 기간 네. 그런 것들. 맞아요. 네, 잘 저는 봐야죠. 그래서 오일이 들어있는 용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우선 투명하지 않고 차광이 되는 용기. 특히 올리브 오일이나 그런 식물성 기름들은 그러니까 뭐라 하죠? 어두운 유리병에 담겨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걸 골라서 먹는 게. 네. 솔직히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오일도 상당히 많은데 그쵸. 저는 식단 시작하고는 플라스틱 용기에 든 오일은 절대 그죠. 안 사는 거 같아요. 심지어는 이제 식초까지 플라스틱에 저는 식초 유리병에 담아놓고 네, 써요. 네, 저도. 네, 그 식기를 그쵸. 다 유리로 바꿨어요. 이 네, 식단 네, 네. 시작하고 플라스틱 다 버리고. 네. 네. 근데 이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특히 지방을 많이 먹잖아요, 선생님. 네. 네. 저는 이제 레몬 디톡스 레몬은 예전부터 디톡스 네. 하느라고 많이 네, 이제 네. 권장을 했었는데 실제로 인터넷 찾아보면 레몬 주스가 유리병에 담겨 있는 게 제품이 별로 없더라고요. 맞네, 맞네요. 그러게요.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유리병에 담긴 걸 주문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랑 얘기할 때도 유리병 담긴 걸로 구매하셔라. 네. 예, 뭐 그렇게 안내를 하죠.
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안내가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긴 해요. 네. 저희 식단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특히 사연 주신 분처럼 몸이 예민하시고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신 분이면 환경독소의 반응도 보통 사람들보다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식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기를 유리병으로 바꾸고 소독을 해서 써보신다든지 보관 하나 하실 때도 좀 주의를 기울여 보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아. 막 요리 실컷 다 잘 했는데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가지고 도시락 싸간 다음에 점심에 전자레인지 식지도 않은 돌려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드시고 그러면은 근데 저도 도시락 싸려고 준비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게 유리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는 게 너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뚜껑은 플라스틱이에요. 그렇죠. 락앤락 유리병 사면 어릴 때 쓰던 그 왜 있잖아요. 철제 그 왜 이렇게 네모난 그런 걸 하나 준비를 해야 되나? 저는 그거 샀어요. 보온 도시락. 아예 보온 네. 도시락. 그냥 뭐 고기고 국이고 그냥 다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안 데워 먹어도 되니까. 네네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그리고 근데 뭐 플라스틱 이런 것도 없고 보통 스텐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먹어요. 선생님 스텐 용기는 괜찮을까요? 스탠도 이제 다른 플라스틱보다는 훨씬 안전하죠. 네. 플라스틱 우리 그 뭐라 그러지? 말 그대로 스탠이라 그러나? 네, 스테인레스 스틸. 스댕. 예. 그거는 안전한 걸로. 그 스테인레스가 너무 웃긴 게 원래 얼룩이 없는 스틸이란 뜻에서 스테인레스 스틸이잖아요. 근데 스텐이라고 부르면 사실 얼룩. 스탱. 그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단 한 가지의 문제는 아니실 테니 다 시도해 보셔야 되겠네요. 하나씩. 전 요즘에는 지금도 책을 2권을 가지고 다니면서 좀 이것저것 읽고 있는데 네. 마음 챙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네. 영어로 얘기하면 mindfulness라고도 하고 네. 그런 명상 그렇게 어렵게 시작하지 않거든요. 네. 또 실제로 또 보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 그 만성피로 학회에서도 그 마음 챙김에 대해서 또 주제 강좌를 해가지고 또 네.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구해보는 그런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밸런스다. 마인드 예. 뉴트리션 스트럭처 이렇게. 너무 제 얘기만 같은데. 아니요. 네, 저희가 이 식단을 하면서 생긴 좀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모든 걸 식단 탓으로 돌리는. 뭐가 조금만 좋아도 식단 탓으로, 그러니까 식단 덕분이고 네. 조금만 나빠져도 막 식단이 뭔가 사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 몸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잖아요. 말씀하신 네. 대로 우주. 네, 진짜 우주 같은 정말 거대한 유기체인데 네. 저희가 너무 식단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 때문에 나의 다른 문제점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기승전은 마음. 네, 스트레스와 마음, 네. 장, 간, 스트레스 이 세 가지가 네. 진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환자분들 아니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너무 사실 저탄고지 식단이 그 이용훈 원장님도 그러시잖아요. 최대한 가공하지 않은 음식, 자연 그런 방법으로 자연 상태의 음식을 즐기자는 그런 네. 측면인데 그런 걸 먹는데 살다 보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네. 먹기 급급한 거예요. 맞아요. 저도 보니까 식사 시간이 되게 빠르더라고요. 빨리 그래서- 먹고 일하려. 그래서 마음 챙김 관점에서 보면 오늘 너무 마음을 얘기하는데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내가 이 시간, 이 음식을 몸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나 씹는 것도 그렇고 그 시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마인드풀 그리고 이팅. 예. 네. 그리고 나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제가 요즘 혼밥 먹는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송재 네.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혼밥 식당 정말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예. 혼자 삼겹살 구워 뭐 이렇게 샐러드처럼 돼 있고 흔질러져 있고 맞아요. 나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즐기면서 먹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 네. 즐기자는 거. 네. 예, 우리가 인생을 즐기듯이 즐기자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 먹는 거에 매몰될 필요는 있을까? 요즘 너무 먹방이 좀 많은 것 맞아요. 같죠. 네. 예, 그래서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사실 피부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마음 챙김으로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오늘 와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솔직히 지금 이 녹음이 추석 연휴 직전에 시작하고 있어서 병원이 오늘 아마 정말 바쁘셨을 텐데
네, 시간 맞춰서 와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아쉽진 않으셨는지 혹시. 금방 지나가네요. 그죠? 진짜. 다음에 네. 또 와주세요. 네, 한 번 더 아. 오셔야 될 것 같죠? 네, 다음에는 저기 뭐야 또 우리 같이 친한 원장님들하고 같이 네, 오셔가지고 네, 너무 좋죠. 네, 그렇게 우리 처음 했던 것처럼 네. 이렇게 네. 하는 것도 재밌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렇게 다 한 번 또 이제 이렇게 예야. 찜콩을 하고 오늘은 여기서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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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